동아마마, 오늘 들려주실 동화는 무엇인가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 중 하나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샤리아르가 세이라자드가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1000일 동안이나 계속된 이야기 중 하나지요. 친구들도 재미있게 잘 들어보세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페르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카심은 아주 큰 부자였지만 늘 욕심이 많았고, 동생 알리바바는 가난해서 나무를 팔아 생활했지만 항상 즐겁게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어디선가 땅이 쿵쿵 울리고 흙먼지가 날아오르더니 40명의 도둑대가 훔친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지요. 알리바바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그들을 엿보았어요. 도둑들은 언덕 위에 큰 바위 앞에 모이더니 그들 중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신기하게도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면서 동굴이 나타났어요.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을 동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지요. 저곳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는 곳이구나. 얼마 후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도둑들이 모두 나오더니 다시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닥쳐라 참깨! 그러자 다시 바위가 스르르 닫혔지요. 도둑들이 멀리 사라진 후 알리바바는 큰 바위 앞으로 살며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전에 두목이 외친 대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들어가 볼까? 알리바바는 동굴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우와, 굉장하구나. 알리바바는 엄청난 보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도둑들이 훔쳐온 보물들을 여기에 보관하는구나. 알리바바는 갖가지 보물들을 자루에 한가득 담아 산에서 내려왔지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는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알리바바가 갖가지 보물을 보여주자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보물이에요? 알리바바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이게 금돈이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셀 수가 없네요. 얼마인지 어떻게 셀까요? 그럼 형님 집에 가서 양을 재는 그릇을 빌려오면 되겠네. 알리바바의 아내는 카심의 집으로 갔지요. 카심은 찡그린 얼굴로 알리바바의 아내를 보며 물었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요? 양을 잴 수 있는 그릇을 빌려주시겠어요? 무엇 하려고? 좀 할 게 있어서요. 카심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알리바바네 집은 양을 잴 만큼 곡식이 많지 않은데. 집 안으로 들어온 카심은 의심이 있었지만 도무지 왜 그릇이 필요한지 몰라 아내와 상의했지요. 카심은 아내와 상의한 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릇 밑에 진득한 기름을 발라 놓아야지.
그러면 가져올 때 무언가가 붙어 있을 거야. 카심은 그릇에 기름을 듬뿍 발라 알리바바 아내에게 빌려주었지요. 알리바바 부부는 금돈을 잘 세서 두고 다시 형인 카심 집으로 갔어요. 형님, 그릇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썼어요. 카심은 얼른 그릇의 밑바닥을 보았지요. 아니, 여기에 금돈이 하나 붙어 있네. 웬 금돈이냐? 알리바바는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나도 빨리 가봐야지. 거기는 도둑들 소굴이니 조심하세요. 잡히면 큰일 나요. 카심은 큰 자루를 가지고 도둑의 동굴로 급히 뛰어갔어요. 열려라 참깨. 동굴 안에 들어간 카심은 자루에 보물을 한가득 담고 또 담았어요. 여기 보물이 어마어마하구나. 난 이제 최고의 부자다. 카심은 큰 자루가 터질 정도로 보물을 담고 또 담았지요. 밖으로 나가려고 바위 문 앞에 섰어요. 이런, 문을 여는 주문이 뭐였더라? 열려라 쌀, 열려라 문, 열려라 바위. 바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갑자기 그때 동굴 앞에 다시 나타난 도둑들은 문을 여는 주문을 외치더니 바위 문은 스르르 열렸어요. 동굴 안으로 도둑들이 들어와 카심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내 놈이 전에 우리 보물들을 훔쳐간 놈이구나. 카심이 대답도 하기 전에 두목은 카심을 죽이고 말았어요. 아침이 돼도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둑의 동굴로 가보았지요. 동굴 안에 들어가니 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알리바바는 눈물을 흘리며 형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목은 동굴에서 죽었던 카심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이 동굴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기 부하를 시켜 마을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 대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라고 시켰어요. 알리바바는 하인에게 말했어요. 도둑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지도 몰라.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주의해야 해. 네,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뒤 도둑의 부하가 대문에 동그라미를 해두었다는 말에 두목은 도둑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모든 집에 똑같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당했구나.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 그 표시는 영리한 알리바바의 영리한 하인이 집집마다 모두 다 같은 표시를 해놓았던 것이지요. 분을 참지 못한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부하들과 마을에 다시 내려갔어요. 커다란 항아리가 실린 40마리의 말과 함께 39명의 부하들은 항아리 속에 숨어 있었고 한 항아리 속은 기름으로 가득 들어 있었지요. 저는 기름 장수인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마음씨 좋은 알리바바는 그 기름 장수를 쉴 수 있게 해주었지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알리바바의 하인은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 장수가 가져온 항아리에 갔지요. 하인은 뒤뜰에서 기름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항아리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두목, 이제 밖에 나가도 됩니까? 이상하게 여긴 하인은 두목의 부하로 생각해 두목 목소리를 흉내냈지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그리고 얼른 알리바바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요. 주인님, 항아리 속에 부하들이 숨어 있어요. 알리바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영리한 하인은 한 항아리에 있는 기름을 펄펄 끓여 놓았어요. 하인은 그 뜨거운 기름을 가지고 뒤뜰에 있는 항아리 속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지요. 부하들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은 알리바바와 두목이 식사하고 있는 곳으로 갔지요. 주인님, 제가 손님에게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인은 칼춤을 추는 척하며 두목에게 다가가서 바로 두목을 죽였어요. 이후 알리바바와 하인은 도둑들이 모아둔 동굴 속에 있는 보물을 전부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고 알리바바 부부와 그 영리한 하인은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